자, 지금부터 피하지 방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다음 주는 벌써 12월입니다. 예. 네, 12월. 그러네요. 12월에 뭐 특별한 기억 없어요? 아, 12월은 뭐 이제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좀 남았는데 우리 김남욱 변호사는 크리스마스 때 뭘 할 계획이신가요? 그때 일하고 있겠죠. 네네네. 그렇죠. 예. 거의 저도 일하고 있지 않을까. 뭐 가족들과 함께 뭐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네,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또 보내야 할 것이고. 2부에 우리 방송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할까 말까 요즘 고민 중이에요. 아, 그날. 참 하는 게 좋은 그때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합시다. 연인들을 위해서는 안 돼요. 연인 없는 분이 그런 김남욱 말을 변호사를 위해서 하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제 그때 데이트해야 돼서 누구랑요? 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있겠죠. 여자친구가 누군데요? 이제 그때 가봐야죠. 저 얼마 전에 신문 구인 광고를 냈어요. 애인해 주실 분 해가지고 구인 광고를 냈어요. 그 보통 예. 70대 내는 거 아닌가요? 여자친구분 생기시면 데리고 오세요. 스타일에. 야, 이거 두 분, 세 분 다 잔인하신데요, 이거. 김남욱 변호사님 원하는 대답을 다 듣지를 못해요. 이거 마음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또 특별히 8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습니다. 김용민이가 11시에 KBS를 나가야 돼요. KBS는 또 왜 가셨습니까? 그걸 빤스 목사 관련해서 이제 또 방송을 하러 가야 됩니다. 네. 야, 빤스 전문가, 국내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러다 뭐 KBS의 아들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야, 어쩌다 한번 나가는 건데 뭘 또 아들까지. 아들은 정상근이가 아들이에요. 나는 올해 못 가봐서. 오늘 못 가보자. K 출신인데. 알겠습니다. 우기 형님이 하는 곡인가요? 아, 그렇죠. 그러시군요. 더 라이브에 나갔는데, 네. 여러분들께 뭐 겸사겸사 또 공지를 드리자면은, 오는 목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네. 목요일에 오전 10시에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광훈 구속 촉구 네.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평안하고가. 연말을 따뜻하게 맞이해보겠습니다. 예. 너무 지난주에 그 너무 웃겼어요. 빵 터졌어요. 그거 어떤 보셨어요? 수요일 날 황교안 그 대표가 단식 투쟁하니까 정무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이 거기 왔었죠. 찾아갔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정광훈 목사가 왜 그 다른 목사들만 청와대에 부르고 나는 그 기독교 총회 그 회장인데 왜 안 부르냐 그러니까 강기정 수석이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은 경찰에서 부르대 이러면서 수석님이 이야기하면서 혼자 빵 터져가지고 개그감이 있으시더라고. 아니 근데 수석님이 말하고 저는 자기도 빵 터져가지고 잘 꺾으셨어요. 아니 예, 근데 예. 그 사실은 우리 저 빤스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은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 한국 개신교회 그 연합 기관장들 초청하는 것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의뢰 또 이렇게 종교계 인사들을 부르잖아요. 네. 근데 빤스가 자기는 뭐 요청이 왔지만은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곧바로 이제 해명이 나왔는데 우리는 빤스를 부른 적이 없다. 물론 빤스라고 하지는 않았지. 예. 얼마나 그 없어 보입니까? 너무 대명사, 이거 명사를 쓰지 아니 마시고. 지난번에 내가 빤스를 빤스라고 했다가 한번 그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됐다면서요. 그럼 뭐 바로 이제 경찰 검찰에서 뒤집어졌죠. 네.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됐습니다. 왜냐 빤스 발언은 본인이 했습니다. 맞아요. 네, 본인이 했어요. 요즘도 그 티셔츠 파나요? 그 빤스 티셔츠. 아예 이제 한번 장사 잘하고 끝냈지. 뭐그 여러 번 그 아름다운 티셔츠라고. 예. 이세 찍으세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그 빤스와 관련해서 그 이 전광훈 씨가 강기정 수석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나도 불러다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뭐 자기는 문재인하고 대화를 안 한다, 같이 겸상 안 한다. 말은 그래놓고는 나중에 또 강기정 수석 앞에서는 왜 난 안 부르느냐.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이 빤스의 말을 이런 독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오.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나밖에 없어요. 정광훈 목사 그 박사님 박사학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빤스의 발언의 의도는 지금 굉장히 쫄아 있어요. 쫄아 있어요. 아니 사실 지금 당장 구속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뭐 지금 내란 음모 발언, 문재인 목 따야 된다, 청와대로 진격하자. 실제로 진격 시도를 했었고 네. 얄짤없습니다. 네. 또 기부금품법 위반 이 건도 그렇고 지금 현재 경찰에서 소환을 3번 통보했는데 4번 한 걸로 또 알고 있는데요.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분은 왜 이렇게 독하게 얘기를 하고 자꾸 이제 정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상한 뭐 발언 뭘 끈다 그러지? 어그로를 끈다. 네, 어그로를 끈다. 지금 어그로 끌었어요. 예, 예. 지금 어그로 생각이 안 끌었어요. 나요? 아이고. 어그로를 끄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극우 세력들 또는 이런 사람들을 다 규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심을 받고. 아니 이게 뭐 그렇죠. 정광훈 목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 유튜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만 한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강도 높게 하냐? 서로 그냥 막 경쟁하듯이. 그냥 그게 돈이 되니까. 슈퍼챗 세계 네, 그냥 들어오니까. 뭐 예. 보수 할아버지들이 예. 다 그냥 돈 그쪽으로 헌금을 쏴주니까. 좀 많이 써. 아니 그냥 하고 유튜브로 막 유튜브로 쏴주고 슈퍼챗도 실제로 하고. 그 네. 집회 현장 나가면요 어떤 그 좀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진 않은 분 같은데 이분이 은행에 가가지고 막 뭉텅이를 가져오더니 극우 집회 그 모금함에다 그냥 넣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 안타까운 일인데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이에요. 생계형 반문재인, 안티 문재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빤스인데 지금 빤스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구속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변호사님 어때요?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한 발언이라든지 네. 행동이라든지 그 심지어 또 계속 밤낮 없이 그냥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다시피 하고 말이죠. 민원 한 200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그 정광훈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 내란 선동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네. 그냥 법조인 입장에서는 네. 내란 선동죄가 성립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냥 아, 그래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대해서 거칠게 표현을 하는 그냥 의견 표현일 뿐이고 그게 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는 그런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일까라는 거에 좀 저는 의문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법조인들의 또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내란 선동죄가 성립하신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단 뒤로 하더라도 지금 경찰의 소환 요구에 4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뭐 체포 요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어떤 죄로 소환을 계속 요청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저 현재 예. 우리가 고발한 건이에요. 내란 선동도 민주당에서 있고. 민주당의 그 김한정 의원이 했었죠. 네. 그 전에 6월에 이미 평화나무가 아, 빤스가 평화나무가 아니 있다고요? 실제로 네. 빤스가 10월 3일에 청와대로 진격하자 그래서 순교하자 문재인 끌어내자 최근에는 목을 따자 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통령. 근데 그렇죠. 이게 그게 그냥 단순하게 추상적 위험만 그렇게 발생되거나 예비 운모만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바로 그래요?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석기 의원은 왜 그렇게 처벌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성만 있어도 처벌할 수가 있는데 실제 그런 행동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의 뭐 지시나 지령을 받고 그랬는지는 그래요. 인과관계가 뭐 확인되진 않았지만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더 윤곽이 드러났어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아니 청와대까지 진격해가지고 한 200여 명이 그쪽에서 시위를 하고 폭력 시위를 하고 그래가지고 34명 정도가 입건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근데 좀 그 오해가 과정에서 잠깐만요. 오해가 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도 내란 선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그래요. 이제 그 사안과 이 사안이 똑같다라고 네. 보기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물론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당에서 사실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시해버린 게 맞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발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의원 이름으로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김한정 의원이 하니까 네. 이제서야 이제 수사에 나선 거예요. 김원정 의원이 얼마나 젠틀하세요. 네. 근데 그런 사안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분인데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실제 집회 과정에서 10월에 있었던 집회라든가 이러한 어떤 그 광화문 집회에서 청와대 부근 인근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청와대 부근 인근에서 굉장한 충돌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거 그냥 단순하게 농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석기 의원에게 이제 당시에 대법원 판결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선동죄를 성립한 그런 대법관들의 의견에 따르면 정광훈 목사의 경우에도 내란 선동죄가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죠. 네. 오늘 그래서 KBS 나가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실? 뭐 어디까지 이게 궁금해서. 대본에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오늘 여기처럼 뭐 반스 뭐 이런 거 못하실 오늘 거 제가 아니에요? 할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빤스하고 황교안의 그 관계 어. 이 부분들 저희 평화나무가 그동안 줄기차게 따져봤는데 네. 그 빤스 기회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목사가 네. 이제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헌금을 목사 멋대로 쓸 수 있다.
이걸 갖고 뭐 횡령을 하든지 지가 뭐 교회를 팔아먹든지 지멋대로 할 수 있게 정관을 만들었다는 거야. 진짜요? 네. 그 믿어지지가 실제로 않는데요. 그 교회 입장할 때 사인을 받았다는 거야. 빤스 그런 주장이 경우도 딱. 아니 정관도 그렇고요. 아예 그 모금하는 박스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 돈은 뭐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이름한다라는 그 내용의 문구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관을 만들어준 사람이 태평양 변호사 황교안 변호사였다는 거야. 진짜요. 예. 그 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 그 동영상은 우리가 확보를 했지.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소개하면서 네네네. 정말 우리 빤스의 수완 네네.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오늘 예. 김용민 씨 나오니까 KBS 시청률 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광고부터 갈까요? 네, 자, 한 잔의 다이어트, 빠질라카노. 빠질라카노. 너 빠질라카노? 이게 이름이군요. 바질라카노. 빠질라카노. 예, 예. 예. 야 여기 회사가 좀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자, 요거 한번 따서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예? 커피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커피가 아니라 예, 예. 이게 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진짜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아, 커피가 아니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야, 이거 커피까지 들어왔나 싶었는데. 커피 맛이. 자, 이게 말이죠. 예. 인체 건강 증진 그리고 보건 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또는 기능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 가공한 식품입니다. 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한 제품인데 네네. 자, 어떤 기능 성분이 있느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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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그렇습니다. 체지방 아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담았습니다. 네. 유명한 거죠. 게다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지만 맛은 커피 맛. 그래요? 오. 진짜 모양새도 무슨 카푸치노가 아니라 이게 라떼 모양인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가루가 부드러워요. 예. 예, 그래요. 입자가 곱네요. 자, 그래서 이게 빠질라카노가 살이 빠질라카노야. 살이 빠질라카노. 와이리 살이 빠질라카노. 약간 그렇지, 이런 그렇지. 느낌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커피처럼 매일 가볍게 한 잔씩 마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활력 있는 다이어트를 위한 비타민 B군도 공급합니다. 자, 뷰티 관련 국내 유명 업체인 에버비키니의 빠질라카노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굶지 않는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 밥과 빵, 면 등 탄수화물을 포기할 수 없는 분. 김용민 씨 같은 분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죠. 탄수화물이. 어떻게 탄수화물을 포기합니까? 평생 먹었는데. 내가 우리 아내를 포기해도 탄수화물을 포기했어. 세상에 이게 너만 말은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섭섭할 것 같아요. 예. 좋아합니다. 이제 좀 놔달라. 나를 제발 좀 놔달라. 이러고 있어요. 예. 지금. 네. 왠지 슬프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맛있고 간편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께 추천합니다. 1일 2회, 1회 한 포 식후에 커피처럼 즐기기만 해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성분이 있길래 이렇게. 자, 아니 그래, 방금 그래. 말했잖아요. 가르시니아 신기하네. 캄보지아. 예. 그 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뭐예요? 예, 이게 저 예.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이때 가르시니아라고 다 같은 가르시니아가 아니에요. 네네. 바질라카노는 불순물이 적은 수용성 가르시니아를 사용해서 찬물, 따뜻한 물 모두 잘 녹습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 B군 아까 얘기했는데 비타민 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네네. 그리고 판토텐산 이거 이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네네. 자,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비싸잖아요. 자, 사실. 직접 네. 다이어트 식품. 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질라카노 두 주치 28봉 한 상자를 만 원도 원도 안 된다고요? 특가에 판매하는 곳은 김용민닷컴. 어디? 김용민닷컴. 김용민닷컴 와 분입니다. 말도 안 돼. 자, 그 어디요? 유명한 김용민닷컴. 네. 아 잠깐 놀래가지고. 얼마요? 얼마예요? 만 원도 얼마요? 안 되는 가격? 만 원도 안 됩니다. 만 원도 안 돼요. 예, 자, 그 유명한 바질라카노를 압도적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 바로 김용민닷컴이 되겠습니다. 와. 네네. 자, 우리 한번 좀 마셔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 그래. 이 김용민한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맛이 궁금하네요. 예. 네. 야 김용민 닭 모양 완전히 그 커피 저도 모양입니다. 예, 네. 드시죠. 예. 다이어트 식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야. 자, 와, 예. 와, 맛있는 향이 올라오네요. 어유 커피향이네. 커피 향이에요. 커피향이네, 커피향. 커피향. 좀 그 뭐 이렇게 진하지 않은 커피. 아, 그렇습니다. 커피네. 왜 이제 종이로 우려낸 커피 같은 예, 딱 그 예. 맛입니다. 아. 그 왜 편의점 가면은 종이 이렇게 위에 가지고 뜨거운 물 위에서 그렇지. 나오면은 밑으로 이렇게 쫙 뽑아내는 것 같은 맛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 차같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딱
컵에다 고정시켜 놓고 그 물 맛이네. 붓고 그 맛이야. 오. 정확하게 그 커피네, 맛입니다. 커피. 예. 야 아주 진짜 커피 맛 아주 고급스러운 커피 맛 나요. 맛있어요. 지금 예. 제가 방금 딱 든 생각이 뭐냐면요. 예. 그린 스무디. 그린 스무디 하나 딱 먹고 포만감을 느낀 다음에 후식으로 딱 요거 한 잔. 예. 김남욱 씨 그린 스무디에서 뭐 들어오겠네. 너무 홍보해주네. 뭐 다른 걸 원하진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선물 주신 거. 어때요? 어떠 드셔보시니까? 이게 일단은 이제 건강식 기능식품이라는 게 너무 좋고 저는 이제 아침에 잠을 깨려고 그리고 네. 오후에도 꼭 한 잔씩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커피만 그렇게 줄창 마시는 게 아니라 한 잔 정도는 이 바질라카노로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예. 이거 커피 먹는 거 다이어트까지 도움되면 이거 먹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격 차이도 별로 없고 사실. 예. 저거 밖에 나가서 아메리카노 2잔 사 먹으면 이거 한번 사는 거예요. 그러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그 기억 마시는 거죠. 살 빠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요. 자, 커피도 들어가니까 커피에 또 좋은 성분도 함께 누리실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열량이 20kcal. 요거는 거의 뭐 없다는 거죠. 없다고 20kg 봐야 되겠죠.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바질라카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진 변호사님 지난주 댓글 좀 한번 볼까요?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 방송 주제가 이제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 고발했던 네, 그 네, 내용이 네. 있었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빛의 속도로 진행되었던 조국 전 장관 수사나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너무 대조되는 모습에 저희가 또 이제 화가 나기도 네. 했었는데요. 댓글에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하나만 읽어보면 안타까운 건 백날 떠들고 문제 삼아도 검사들이 수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댓글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일단 저는 백날 떠들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늘도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계엄령 문건 수사도 그렇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이게 정말 좋은 영화더라고요. 이상호 감독님이 찍으신 네, 영화인데 네. 제가 보고 나서 느낀 소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한 번쯤은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다. 그래요. 보기 힘든 영화예요. 또. 네, 왜냐면 정말 잘 만드셨어요. 예. 그리고 그 이제 장르를 이제 뭐 영화 보신 분들께서 얘기하시길 다큐 10년 코믹 뭐 이런 장르라고 얘기를 코미디도 하시는데 있나요? 코미디적 요소도 있고요. 정말 네. 볼만해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이상호 기자가 끈질기게 그 관계를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왜 세월호 사건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백날 떠들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죠. 백날 떠드는 게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이 뭐 안 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더 관심을 안 보이면은 그들 더 마음대로 해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 유재수 전 부산 네. 경제부시장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유재수 이 양반은 이제 그 청와대 비호를 받았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청와대를 털 목적으로 유재수를 털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자, 정말 유재수가 말하자면 현 정부의 뇌관입니까?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먼저 정말 비판받아야 돼요. 이게 그래요? 잘못했다라는 거 하는 거. 유재수가?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선하게 사시고 얼마나 깨끗하고 정말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막 샅샅이 뒤지고 털었는데 그 양산에 있는 집 처마가 한 15cm 나와가지고 그거 과태료 처분 받아가지고 그것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행정소송 해가지고 취소 처분 받아가지고 털어도 뭐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사셨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이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런 거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차단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유재수 씨. 아니 막 뭐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 지금 뭐 어느 정도 비리나 뭐 감찰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나왔다라고 하는데 뭐 책 팔아달라고 강매하고 그 다음에 뭐 비행기표 받고 골프채 받고 뭐 선물 받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뇌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건 정말 부적절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게 지금 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에 2016년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자산운용사 등 여러 업체들로부터 차량이나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골프채 등을 제공받고 뭐 특정 업체의 동생을 취업시키거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저서를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이런 거는 뇌물수수라고 볼 수 있겠죠. 저서를 그 업체가 사주는 거. 아유, 너무 좋네요. 아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사줬다라는 거예요. 네, 이건 좀 아니, 문제가 근데 되죠. 이게 사실이? 이거는 거의 지금 사실인 거의 것으로 것 확인이 같죠. 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을 왜 청와대에서 갖다 썼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청와대에서 갖다 쓴 건 아니고. 아니 청와대에서 갖다 쓴 건 아니고요. 예, 예. 금융위원회 국장급 자리에 있었다, 실세다라고 통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감찰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자 국회 수석 전문위원 차관보급 자리로 옮겼다가 네. 다시 이제 부산시 경제부지장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그 비위가 많은 사람을 자꾸 좋은 자리로 영전을 시켜줬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네. 계속 좀 폭탄급 멘트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사람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 아니, 문재인 정부 아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이런 행동하면 안 되죠. 아니, 이런 사람을 그 조기에 걸러내야지 왜 그러니까요. 끌어갖고 갔다가. 부적절한 건 부적절하고 제가 있으면 저는 재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빨리 이거 정리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검찰의 수사는 저는 분명히 지적할 필요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니 이거 고소고발이 이미 8개월 전에 들어갔어요. 김태우 수사관이 8개월 전에 이걸 고발을 했는데 네. 왜 갑자기 이제서야 하냐는 거예요. 아, 왜 꺼내놨냐? 왜 갑자기 이제 꺼내니까요. 이게 그러면 조국 전 20 법무부 장관과 맞아요. 제가 그 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예,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이 21일 날 2차 수사 소환을 돼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날 똑같이 유재수 씨를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뇌물죄 되게 어려워요. 뭐 WFM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뭐 했다, 뭐 장학금 받았다, 이거 다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안 되니까 유재수 씨 건을 들고 나와서 유재수 씨 건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님이 사실은 민정 라인에 있어가지고 보고를 다 받았다라고 하고 그거 감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걸로 직권 남용으로 걸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무래도 결국엔 그래 뇌물죄가 보이네. 안 되니까 이거라도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의 지금 이 시기에 갑작스럽게 묵혀뒀던 이 유재수 건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또 검찰권 남용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사람들 왜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 그만뒀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죽여서 무덤에 넣으려고 지금 거의 이거는 이거 아닙니까? 야, 너 저기 조국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던가. 난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죠. 왜냐면 검찰이 지금 뭐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완전히 극단적인 분열 상태로 빠뜨리고 그 다음에 검찰이 가진 모든 인력, 뭐 특수부 인력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진짜 국정 주요 어젠다가 다 그냥 묻혀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검찰의 수사를 정당하게 하려면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지금 이 정도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 건도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코링크 피해 뭐 실소유주다, 주가 조작의 주범이다 막 그랬는데 지금 수사 결과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네. 뇌물죄 조국 교수에 대한 뇌물죄 수사해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지 이 수사의 정당성을 얻겠다. 네. 수사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조국 장관님에 대한 직접적인 정말 뭔가 치명적인 뭔가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검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유재수 씨 같은 경우 분명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분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검찰 쪽에서? 검찰에서는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조국 관련된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관련된 일도 있고 그 위쪽 선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막 이제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유재수 씨에 대한 비위가 어떠냐라는 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2017년 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과 관련된 그렇죠. 감찰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네. 그것을 중단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중단시켰다. 그러면 예. 그 중단시킨 게 과연 직권남용이냐, 아니면 중단시킨 데 정당한 근거가 있느냐, 요 수사 갈래가 두 갈래로 가고 있는 아, 거예요. 이건 다른 수사를 해야 다른 된다. 수사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재수 씨에 대한 그 수사가 21일 날 있었거든요. 근데 구속영장 청구를 어제 했어요. 두 가지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처음에는 뭐 특가법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뇌물 액수가 수억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적용된 법조나 이런 거 보니까 형법이 적용됐어요. 그럼 이 말은 뇌물 액수가 처음 보도된 것처럼 막 수억은 아니다. 특가법 적용되려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적용된 그 적용 법조가 처음에는 뭐 뇌물이다 특가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뇌물 플러스 수뢰후 부정처사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물 받아가지고 무엇인가 특혜를 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주목해야 될 게 뭐 금액도 있고 뇌물 금액도 있고 적용 법조도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4일 만에, 그러니까 수사 한 번 불렀잖아요. 한 번 부르고 4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검찰이 그래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개인 비위야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유재수 개인 비위가 아니라 엮으려고 하는 거죠. 윗산에서 유재수를 비호했느냐 이 부분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규명은 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직권남용이 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쟁점은 감찰 보고서가 올라와가지고 특감 반원들 막 이렇게 현장에 뛰는 것이 특감 반원이잖아요. 각 부처에 파견 나가서 보통 2명씩 나간다고 하는데 그 특감 반원들이 첩보를 통해서 얻은 그 비위 사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 각 부처의 감찰 업무도 그렇고 청와대에도 그렇지만 막 어마어마한 그 투서들이 막 올라와요. 그럼 이게 사실은 사실인 것도 있고 인사철에 막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남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비방하는 것도 있고 근거가 없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감찰 반원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비위 첩보를 들었다고 하는 그 보고서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중대한지가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오늘 지금 이것도 지적을 해야 되는데 동아일보나 이런 데서 유재수 감찰 무마 뭐 조국 지시 이렇게 막 나왔는데 이거 단독 아니에요. 무슨 최초 보도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미 지난해 12월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 조국 수석님이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감찰과 관련되어서 본인이 중단 지시를 했다. 그 이유는 비위 사실의 근거가 약하고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찰을 중단하게 된 이유라든가 근거가 얼마나 정당하냐라는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국 그 교수님이 확실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내용이 맞는지 이러한 것들을 아마 살펴볼 거로 보여요. 아이고 참 복잡하게 꼬이네요. 그 뭐 사돈의 8촌의 일까지 다 털어가지고 어떻게든 조국을 죄인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다분한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드디어 검찰에 개오버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정경심 교수. 네. 아니 기소해놓고 왜 수사를 하지? 오늘 법원이 그렇게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 한번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건은 1차 기소가 있고 2차 기소가 있죠. 그렇죠. 2차 기소는 네. 사모펀드, 1차 기소는 바로 표창장 네, 표창장 위조. 위조건이 있죠. 예. 근데 그 1차 기소한 사건에서 제2회 준비 절차 기일이 이제 열린 거예요, 오늘. 근데 이제 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원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기소 후에 강제 수사에 의해 만들어진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소 후에 공소사실과 관련돼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압수수색 결과물은 증거로 제출하지 말기 바란다. 왜 그래요? 왜 그 기소를 한 다음에 강제 수사, 그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겁니까? 왜냐면은 기소 후에는 그 피고인에 대한 재판 권한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은 그때 기소 전까지 이제 수사할 수 수사할 있지만.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임의로 불러서 이제 학설 대립이 다 있어요. 근데 임의로 불러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거는 뭐 허용된다는 견해도 있고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는데 일단 강제 수사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다. 이게 그 형사소송법 215조에 보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특정해 놓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소 후에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기소 후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피고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죄를 위해서 검사하고 법정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법정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에서 대등한 상황에서 싸워야 되는데 검사하고 피고가. 그렇죠. 예. 피고인이 검사하고 법정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기소가 된 이후에도 싸우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압수수색하고 계속해서 소환하고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피고인이 제대로 법정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어떤 무죄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이 우리 그 대법원에서는 기소 후에 이렇게 막 강제 수사하고 소환하고 압수수색하는 거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거다. 적법 절차 원칙에도 반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피고인의 기소한 방어권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못한다는 거고 다른 거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수사를 할 다른 수 혐의는? 있겠죠. 네. 사모펀드 같은 네, 거. 사모펀드는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그것도 자제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네네. 재판 받고 있는데 다른 별건으로 계속 그거 해봐요. 그럼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 판례를 과거에 좀 찾아보니까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런 변호인이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게 인정되는 경우는 오히려 그런 어떤 그 기소 후에 강제 수사로서 얻은 그런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반하거나 실체적 어떤 진실을 파악하는데 뭐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게 적법 절차의 원칙에 크게 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재판부가 뭐라 그러냐면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지금 증거 목록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면서 그거는 대법원 판례가 그러니까 빼라고. 그러니까 검사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직. 이렇게 이야기. 그 뒤에 있는 증거 빼라. 네, 이렇게 빼라,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아까 김용민 PD님이 방송 전에 말씀하셨었는데 이건 공소 취소가 돼야 되는 사항 아니냐. 네, 저는 사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공소 공소 취소. 아예 취소해야 네, 된다. 이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요. 네네네네. 그 2차 기소는 뭐 별개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소할 때 엉망으로 기소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기소였던 게 맞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감 있고 증거 다 모았으면 한꺼번에 다 달고 이제 법원의 판결에 맡겨버리면 되는 건데 계속 그 뒤에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모습인 거면 검찰은 어느 정도 확신을 못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 근데 이게 예. 그 다음에 또 뭔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판사님께서 공소 사실이 동일한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또 하셨대요. 공소 사실이 공소 사실이 동일한지. 어떤 뜻인가요? 지금 검찰은 처음에는 정경심 교수가 뭐 사무소를 위조했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는데 지금 다시 추가 기소된 이후에 추가 강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낸 사실은 위조의 방법이라든지 위조의 시기라든지 이런 게 완전 다 다르잖아요. 이게 맞아요. 1차 공소장하고 네. 2차 공소장이 완전히 따로 완전 논다. 다르죠.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소장을 변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소 사실이 기초 사실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일한지 다른지는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 네.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기가 같냐 봐야죠. 근데 시기 어때요? 아예 뭐 1년 거의 뚝 떨어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무렵도 아니에요. 시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제일 그 사문서 위조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위조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위조의 그치. 방법이. 네. 근데 위조의 방법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컴퓨터 파일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도장을 뭐 처음에는 갖다가 도장을 찍었다 하다가. 도문절을 그냥 그 네. 허가 없이 찍었다라고 네. 그냥 단순하게 그다음에 얘기했는데 컴퓨터 바뀌고 있다는 파일을 거군요. 어떻게 찢어 네. 붙였다. 그러니까요. 이러죠. 굉장히 중요한 이 사문서 위조의 공소 사실이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문서 위조의 구성 요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그냥 내가 마음대로 위조해봐야지 이렇게 막 이렇게 위조한 건 처벌이 안 돼요. 뭐라고 돼 있냐면 행사할 목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이거를 사문서 위조했냐, 뭐 하려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자기 딸 입시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기가 달라지면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기가 이거 사용 용도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2010년이냐 11년이냐 아니면 12년에 따라서 대학원 쓰려고 한 거냐 대학 쓰려고 한 거냐 네.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과연 공소 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판사님께서는 동일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 공소 사실 변경에 대해서 빨리 변경 신청을 해달라. 사실 오늘이라도 구두로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검사가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 막 이런 것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검사님이 이렇게 판사님이 그런 거예요. 재판부가 지금 같아요. 추가 기소된 거.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이거 다 봤다. 야, 너희가 추가 기소한 거 다 봤다.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재판부가 구속사건 진행에서 언급한 게 같은 재판부가 다 같이 네, 보고 같은 있어서 재판부인 거예요. 이거 하는 김에 그것까지 얘기를 네, 다 했나 보네요. 봤다는 거죠. 다 봤다. 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엉터리로 해놨냐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말이죠 정경심 교수 기소할 때는 한 번도 소환 안 하고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 너무나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두를 것도 없다. 바로 기소다. 이랬었는데 아니 1차 공소장과 2차 공소장 이렇게 서로 따로 논다면은 뭐 이거는 수사를 엉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 이대로 가면 그 사문서 위조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 표창장 위조. 왜냐면요. 자, 공소장 변경 허가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준 경우, 허가하지 않은 경우 다 생각을 해보면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를 해줬는데 문제는 그 다음 뭐겠어요? 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를 해줬으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언제 얻은 증거예요? 기소한 다음에. 짱이다. 기소한 그러네요. 다음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얻은 증거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네. 유죄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야, 부적절하다. 그러면 1차 공소장 갖고 재판해야 됩니까? 그러면 만약 허가가 안 됐을 때, 만약 허가가 되면, 그렇게 되면 유죄의 증거로 쓸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기소 후에 뭐 강제 수사한 증거니까 그거 적법성 없다라고 배제해버리면 네. 입증할 수 있는 유죄 증거가 없죠. 그럼 무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럼 공소장 변경 허가 안 해준 경우를 따져보면 공소사실 검사 스스로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검사들이 수사해보니까 그 처음에 공소사실 그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1차 공소장에 나온 내용. 그 내용은 자기들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검사들이 부정하고 있어요. 검사들이 부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공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럼 공소 취소해야죠. 그러면 우리 그 형사소송법 329조에 공소 취소 후에 재기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 재기소를. 중요한 여러 가지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재기소가 가능하다고 근데 하거든요. 1차 공소장이 엉망일 경우 받아주지 않는다. 그렇죠. 취소를 하는 거예요.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기소, 중요 증거가 나오면 재기소할 수 있거든요. 예. 자, 검찰이 중요 증거 얻었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예요? 기소하면 중요 증거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처음에 기소했을 때의 기소 후에 강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얻은 증거들이잖아요. 그러면 또 처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로 보나 이거는 지금 좀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야, 지금으로서는 예, 재판부도? 무죄가 나올 예.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재판부도 굉장히 좀 헷갈리겠네요. 뭐 아니 그 공소장이 다 무죄가 다르니까. 나오면은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 그만둬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따위 수사를 해놓고 말이야 온 나라를 뒤집어 엎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1차 공소장 통해서 이 정경심은 인간 쓰레기다. 정말 이건 우리 사회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또 기레기들 동원해가지고 네. 막 그렇게 한 일가를 짓밟아 놓고 말이죠. 2차 그 뭐 사모펀드 이건 또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정치에 개입을 하면서 검찰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더 명백해지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판사님이 이런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입시 비리 관련해서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작성한 문서를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고 이제 기소를 했는데 허위 작성된 공문서 행사죄에 있어서는 작성자가 별도로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작성자가 무혐의거나 무죄라면 행사죄는 재판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작성자에 대해 기소 여부를 다음 기일까지 밝혀달라. 이런 말씀을 이 하신 말은 것 어떤 같아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논의를 하는 게 그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가 과연 허위냐 아니냐. 뭐 10시간 했다고 도장 찍어줬는데 3시간만 했으면 그게 허위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굉장히 다투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만약에 허위가 아니라면 이거를 행사한 행사죄는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원 범죄 실행 행위자가 무죄면은 그게 허위 작성된 공문서가 아닌데 그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행사한 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검찰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정경심 교수에 했잖아요.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 서울대학교 인턴 증명서 이 발급은 위조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고 그건 조국 교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가 이 지금 재판부가 조국 교수님 타겟팅한 거 아니냐, 저격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저격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거 재판 받고 있는데 조국 교수가 이 위조했다라는 사실 확실하게 지금 밝혀진지 않은지 좀 나오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위조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조국 교수님이 위조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행사한 사람이 이거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아직 거기에 확실하게 나와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조국 교수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게 지금 우리 재판부에서 이걸 판단할지 말지를 판단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교수에 대해서 기소를 안 한다면 이거 지금 재판 하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희 지금 좀 확실하게 해라. 왜 아직까지 지금 안 하냐. 조국을 기소할 거냐 말 거냐 금명간 빨리 밝혀라. 빨리 결정해라. 라는 거죠. 근데 조국 교수 뭐 마음 같아서는 기소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 수사나 엮는 거. 이제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재판부가 또 뭐라 그랬냐면요. 기한을 정해줬어요. 다음 기일까지 정해라. 아, 다음 기일까지 빨리 밝혀라. 해라. 예, 작성자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다음 기일까지 밝혀달라. 이렇게 또 이해를 한 거예요. 아, 진짜 난감할 것 같아요. 네, 완전 검찰이. 난감하죠. 정말 난감. 그러면 억지로 만약에 기소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때는 검찰은 진짜 난리 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항상 탈이 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 오늘 재판은 검찰한테 멘붕이었겠네. 그랬을 거.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난 그 사건 나고 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이건 진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물증이 있어서 조국 빼박이다 이거.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 계속 그 얘기만 듣고 왔는데 이게 뭐야 지금 이 재판. 그러니까요. 재판 시작됐는데 지금 재판부로부터 검찰이 쫑크를 먹고 있고요. 저는 이제 검찰이 좀 무서운 정도까지 왔는데, 야 진짜 마음만 먹으면 탈탈 털리겠구나. 난 그렇지. 일반 아니가 한 사람을 시민도. 죽이는 건 뭐 일도 아니에요. 야, 내가- 노무현 대통령도 안 봤습니까? 네, 내가 이렇게 형이랑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 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조사할 일이 생겨서 가서 조사를 받는다면 진짜 와 개 털리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무섭기도 하네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걸 노리는 것도 있어요. 지금 뭐 자기들이 수사를 엉망으로 해서 그러니까. 망신스럽기도 하지만 야 검찰한테 까불어봐. 이건 아주 재미가 없는 일들만 벌어질 거야. 그렇죠. 김호수 법무부 차관에 네.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검찰개혁. 야 김호수 조국 건도 봤으면서 왜 당신도 말이야 지금 저 조국 따라서 검찰개혁을 하려는 거야. 검찰개혁하면 재미없어. 지금 그러니까요. 김무수 차관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해요? 그렇지 그러고 있어요. 저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대단하네. 조국 장관 수사 관련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모르게 검찰에다가 윤석열 그쪽 배제하고 수사를 하자. 특별수사단을 만들자 그랬죠. 나름대로 예. 딜을 제시했던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 윤석열을 배제한다기보다는 윤석열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금 논란인 거잖아요. 막 충돌하니까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모양새, 청와대와 윤석열 총장이 충돌하는 모양새고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이걸 진두지휘하면서 어떤 결론 내리면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수사 초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실 산하기관과 이렇게 막 외청과 충돌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인 특별수사단 만들어서 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다라기보다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자라는 거였는데 그거 말하자마자 그대로 막 몇 시간 뒤에 또 이야기 나와가지고 난리 났죠. 어떻게 보면 검찰이 힘이 쌓인 세상은 범죄자가 많고 좀 어지러운 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 막 그러니까 뭐 이런 뭐막 난리친다 이러면 좋은 세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제 민주공화국에서는요 네. 최고의 미덕이 뭐냐? 권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권력이 안 예, 보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야말로 정도대로 예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자로서 누군가를 막 압박하고 탄압하고 그런 느낌 받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건 없죠.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자기에 대해서 목을 따야 된다 이런 놈들한테도 가만히 두고 허허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진짜 저는 화나는 게 이번에 유재수 씨 건을 다시 검찰이 들고 나온 게 너무 화가 나요. 네. 사실은 조국 교수님에 대한 수사를 막 결론을 정해놓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수사 한 것도 화나지만 지금 유재수 씨 건을 8개월 만에 다시 꺼내든 건 조국 교수님을 치겠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것은 청와대 그 자체를 치는 거거든요. 맞네요. 민정 라인에 감찰은 뭐 그거를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네, 이 말이 맞네요. 그 예. 감찰이 중단된 배경에 다른 윗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윗선이 있다고 아니, 얘기를 했죠. 민정수석이 결정했다, 감찰을 중단했다라고 그렇게 국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믿고 다른 배경 뒷배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실세가 있다라는 거. 그저 문재인 대통령 노리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 대통령 노린다고 봐요. 이게 이건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그렇지. 그 검찰 개혁을 하는 놈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다 조져버릴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민주공화국에서는 권력이 안 보여야 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권력입니까 아닙니까? 권력이죠. 권력이잖아요. 누구나 그렇기 잘못된 부인할 거예요, 수 그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하고 저들이 저렇게 권력의 칼을 휘두른다면 우리는 견제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공화국인 거예요. 아니 그럼 예. 검찰은 또 다른 판을 짜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아니, 청와대를 그거보다도 노리고 나는 아주 이런 문제는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저는 공수처 반대하기 위한 거라고. 네. 아 공수처 반대를 위한 공수처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건도 난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공수처 반대하는데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무너뜨리겠다라는 거고요. 개혁 입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국회에 있는 거 다 망가뜨리겠다라는 거고 좀 무리한 추정이고 추측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 이 수사 시작되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여론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 교수님은 진보의 상징이었잖아요. 진보의 상징이었는데 그런 분을 똑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막 흙탕물을 막 다 찌끄러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공수처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고 맞습니다. 이것이 검찰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복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공수처 반대한다고 청와대까지 건드려? 와. 그럴 거 왜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라고 생각되죠? 난 갑자기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검찰한테는 이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자기 권력을 뺏기는 건데요. 독점적인 권력을 빼앗기는데 그리고 자기의 그 향후 그 나중에 이제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그때의 상황까지도 고려를 하는 고려가 그런 거 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들 네. 이게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 자기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었어요. 보십시오, 김학의 사건. 수사는 우리가 하는 거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항상 그래왔어요 검찰은. 그러니까 뭔가 검찰 개혁 하려고 하면 그런 수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정권을 들쑤시는.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은 검찰 개혁 하겠다라고 하니까 검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대선 비자금 뭐 이런 것들 수사 막 들쑤시면서 국민들한테는 엄청 사실은 국민들은 권력자들 권력층의 비리 수사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안대희 중수부장 거기에 대해서 막 국민들 막 화나면서 카페 만들면서 안짱 막 별명 붙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인기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수사를 통해 가지고 항상 검찰 개혁을 비껴나간 거였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진짜 한번 작정하고 달려들었는데 그만한 게 안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렇게 막 수사를 하면 국민들이 검찰을 박수 쳐줄 줄 알았는데 뭐야 검찰을 박수 쳐준 게 아니라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더 국민들이 맞아요. 소리를 촛불을 들고 소리를 치고 이렇게 하니까 검찰이 깜짝 화들짝 놀란 거죠. 예.